슈어라인시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슈어라인시는 원래 시애틀시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1995년 시애틀로부터 독립되어 자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애틀시와는 145가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고 위치상으로 시애틀과 가장 근접한 도시입니다. 현재 슈어라인의 인구는 약 6만 2천 명이며 앞으로 3만 5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주택 개발과 대중교통 개선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예상된 숫자인데 실제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슈어라인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 경찰, 소방, 하수시설 등의 각 분야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8월 30일에 개통된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은 148가 역과 185가 역 2개의 역을 운영하며 시애틀과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2개의 역 모두 주변에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와도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경전철을 이용하는 숫자가 남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슈어라인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2015년 경전철 계획이 수립 아래 경전철역 주변을 주상복합 빌딩을 지을 수 있는 MUR70 조닝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향후 재개발 대상을 하나씩 구입을 시작했고 현재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입했던 대상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어라인 경전철의 특징은 시애틀까지 단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어라인과 시애틀 사이에는 I-5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 지역은 특히 상습 정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자동차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체증 측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증이 많은 곳이기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숫자는 남쪽보다 훨씬 많을 것임이 예상이 되었지요. 시애틀시의 인구는 2005년에 60만 명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제2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대략 280여 개의 회사들의 30만 명의 인력이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회사들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익스피디아, 스타벅스, 티모빌, 코스코, 보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애틀 다운타운에는 4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인력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시애틀시를 포함한 메트로 지역의 인구가 늘게 되었을까요?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State Income Tax가 없는 주이기 때문이며 미국에는 9개의 주가 State Income Tax가 없습니다. 9개 주 중에 IT가 활성화된 지역은 워싱턴과 텍사스 주밖에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후 조건이 좋은 워싱턴주로 IT 인력이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장의의 입장에서는 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당연히 선호 대상 주가 될 것입니다. 특히 IT 일자리가 많아 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고소득의 월급 장의들이 시애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한때 206-425의 지역 번호가 널리 쓰였지만 현재는 이 지역 번호를 쓰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애틀 지역의 IT 회사들이 늘어나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클라우드 쪽의 비즈니스는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전체 시장의 거의 63%를 장악하고 있고 수익률도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AI 분야도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이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급 인력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클라우드 회사와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도 이곳에 진입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도 샌프란시스코의 본사 이외에 가장 큰 지점으로 특히 클라우드 쪽의 인력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직장인이 일하고 있는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마치 모래시계의 중간의 모습처럼 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며, 서쪽으로는 퓨젯 사운드라 불리우는 바다와 동쪽으로 워싱턴 레이크가 위치하고 있어 다운타운으로 연결되는 프리웨이는 남북으로 I5와 동서로 연결되는 I-90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시애틀 시내에 교통체증을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현재는 5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2009년에 처음 개통된 경 전철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캐피탈힐 역까지 연장되었고, 2021년에는 노스 게이트 역까지 연장되었으며 2024년에는 리노드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이미 개통된 벨뷰 지역과 연결이 될 것이며 2026년은 남쪽 페더럴웨이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애틀 인근, 웨스트 시애틀, 발라드, 벨뷰, 커클랜드, 이사쿠아, 에베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슈어라인 역 주변은 향후에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애틀시는 2000년 초반에 경 전철 계획이 수립되었고, 결국 2009년에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 시애틀을 거쳐 공항에 이르는 경 전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사우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각 나라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실업률도 높고 범죄율도 아주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에 자리 잡지 못한 소수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난 뒤에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시애틀 시내의 얼벤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30일에 슈어라인의 두 개의 역과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역, 리노드역이 개통되었고, 경전철의 개통과 함께 슈어라인 역 주변에도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역 주변 800m 내에서 고밀도 개발이 허용되었고, 현재는 8층까지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최대 1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 건물, 다양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곳을 한국타운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렇다 할 한인타운이 없는 워싱턴주의 K문화를 소개하는 한인타운으로 개발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도 6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과 불과 3정거장 떨어져 있고, 캐피탈 힐까지는 5정거장입니다. 시애틀의 테크 기업의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원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운타운의 캐피탈 힐 지역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캐피탈 힐과 유덥, 노스 게이트, 슈어라인까지 모두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레드몬드에 본사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고 있는 직원의 60% 이상이 시애틀 다운타운에 거주하고 있고, 퇴근 시간에는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트래픽이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젊은이들의 문화가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이지요. 고소득의 청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찾아가는 곳이 캐피탈 힐로 몰려드는 편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전철과 BRT가 연결되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148가역은 동쪽의 바델이나 우딘빌로부터 BRT를 통해 연결이 되어, 이는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BRT란 주변 도시에서 경전철역으로 버스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신호를 받지 않기에 이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인 I-5는 항상 혼잡한 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슈어라인과 시애틀 사이는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추가됨으로써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슈어라인 시는 빠른 발전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여건 하에서도
현재의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문화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이 역세권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개발업자는 대부분 미국인 개발 회사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입니다. 모두가 지하철을 경험했던 나라들이지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받아오면서 대상 매물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경쟁을 치루었지만 코비드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목적으로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건축 융자율이 너무 높아 개발업자들이 실개발 시기를 좀 늦추게 되면서 개발 진행이 다소 꺾인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쉽게 융자를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뀐 점도 다소 소극적인 개발 상황을 만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9월에 기준금리를 0.5%를 내렸고 11월에 0.25%를 더 내렸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상태이기에 개발업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어 보면 대부분이 2026년을 최적의 개발 타이밍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는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그 시기가 되면 땅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경쟁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 개통 이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상업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K-타운을 만들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장소들이 경전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슈어라인 경전철 역 주변에 이런 수요를 통한 공간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슈어라인 학군은 워싱턴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시애틀에서는 교육구 통합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슈어라인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학군 내 학교들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어라인시는 개발업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애틀시의 경우 개발 시 HALAH Housing Affordability and Livability Agenda라고 하는 단체의 벌금 형태로 납부해야 하며 개발하는 빌딩의 스퀘어 피트당 약 38불의 벌금을 부담하면서도 시애틀 내에는 수많은 개발 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요소입니다. 반면 슈어라인시는 개발업자들에게 12년간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허가를 낸 뒤에 실제 시공에 들어갈 때까지의 유보 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개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슈어라인시가 시애틀시보다 훨씬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러한 개발 친화적인 정책들은 슈어라인시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슈어라인시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5년쯤 슈어라인 대상을 구입할 때는 시애틀과 슈어라인 지역의 렌트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서 캡 레이트 수익률로 볼 때 시애틀 대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시애틀과 렌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개발업자에게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슈어라인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개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철 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슈어라인의 기회는 제가 20여 년 부동산 투자를 안내하면서 본 가장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 때문에 큰 손들이 아파트 빌딩을 매입하면서 아파트 빌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그런 연유로 개발업자들은
콘도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나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젊은 세대는 경전철역 주변의 콘도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판단되기에 콘도로 개발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으로 슈어라인 경전철역 주변 개발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